도쿄에 들이온 침묵, 그리고 캔버라의 선택. 2025년의 어느 날 일본 도쿄 방위성 청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술력의 자부심,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평양의 핵심 동맹국 호주가 차세다 해군력의 심장이 될 호위함과 잠수함 사업에서 자신들이 아닌 대한민국을 유력한 파트너로 낙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수주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아시아 최강을 자부했던 해상자유대의 영광에, 그리고 일본 제조업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던 선박 기술에 정면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호주가 발표한 야심찬 해군 수상대 전략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호주는 기존의 낡은 안자급 호위함을 대체하고 해군력을 21세기 전장에 걸맞게 완전히 뜯어고치는 대수술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 규모만 수십조 원, 향후 유지보수까지 합치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세기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기회의 문 앞에서 가장 자신만만하게 서 있던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16년 호주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에 밀려 고배를 마신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최신의의 소류급 잠수함을 제안했지만 기술 이전의 소극적인 태도와 특유의 고자세 외교가 발목을 잡으며 호주의 신뢰를 잃었던 것입니다. 일본 방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악몽이라 부르며 절치부심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호위함 사업만큼은 반드시 승리하여 과거의 굴욕을 씻고 미츠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으로 대표되는 자국 방산의 건재함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최신의의 모가미급 호위함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스텔스 성능과 첨단 센서를 갖춘 모가미급은 분명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안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거쳤습니다. 스페인, 독일, 영국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차례로 거론하던 호주의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을 향해 고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러 후보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호주 국방 전문가들과 언론의 보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충남급 기반의 모델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호주 국영 ABC 방송을 통해 터져나왔을 때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기술의 일본이, 사무라이의 후예들이 어째서 조선의 후예들에게 연거푸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역전극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의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의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진실, 왜 한국이었는가? 호주가 한국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감성적인 구호가 아닌 냉혹한 현실과 숫자에 기반합니다. 호주의 요구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검증된 성능과 미래 확장성. 둘째, 호주 현지 조선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술 이전. 셋째, 무엇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납기일 준수. 이 세 가지 까다로운 시험대 위에서 일본의 모가미급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고 한국의 충남급은 완벽한 모범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제안한 모가미급 호위함은 3,900톤급으로 대잠 작전에 특화된 함선입니다. 하지만 호주가 원한 것은 단순한 대잠 호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목적 임무 실행이 가능한 미니 이지스급에 가까운 강력한 전투함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이 제안한 충남급 배치2 기반 모델은 기본 3,600톤급에서 시작하여 호주의 요구에 맞춰 5,000톤급 이상으로 확장 설계가 가능한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전투 능력인 수직 발사관의 차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모가미급은 16셀의 VLS를 탑재한 반면 한국의 제안 모델은 최소 32셀에서 최대 64셀까지 확장이 가능하여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방공 및 공격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소총수와 중화기 사수의 화력 차이와도 같습니다. 호주의 미래 전장 환경에서 생존하고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자명했습니다. 두 번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문제입니다. 일본은 2016년 잠수함 사업 당시 자국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며 블랙박스 정책을 고수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츠비시와 일본 정부는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해 여전히 모호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이미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현지 생산 방식으로 수출하며 기술 이전의 진심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호주에게 단순히 군함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 서부의 핸더슨 조선소에 한국의 첨단 스마트 조선소 기술을 통째로 이식하여 호주 스스로 군함을 건조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겠다는 통 큰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함께할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는 약속이었고 호주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척도인 납기일입니다. 전 세계 조선업이 불황에 시달릴 때도 대한민국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도크는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조 능력과 효율적인 공정 관리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정확합니다. 실제로 우리 해군에 납품되는 충남급 호위함들은 단 한 건의 지연 없이 계획대로 진수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조선업은 심각한 인력난과 고령화, 경직된 생산 시스템으로 인해 모가미급 건조 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공정 지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장 자국 해군에 납품할 물량도 버거워하는 일본이 과연 머나먼 호주에 약속한 시간 내에 11건의 최전탄 호위함을 건조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호주 국방부 내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결국 성능, 협력, 신뢰라는 세 가지 핵심 평가 항목 모두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닌 철저한 실력으로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2. 열도를 뒤덮은 탄식, 해외 네티즌과 외신의 반응. 한국의 약진과 일본의 몰락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은 전 세계 국방 전문 커뮤니티와 각국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재팬의 관련 기사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로 뒤덮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 해군력만큼은 한국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미츠비시의 자존심은 어디로 간 것인가? 가격 때문에 기술을 포기한 호주를 원망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기술이 뒤처졌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가? 또 다른 네티즌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또 한국인가? 반도체, 가전, 자동차에 이어 이제는 방산까지. 도대체 우리가 한국에 앞서는 것이 무엇이 남았나? 정부는 당장 방산업계의 부패와 비리를 조사해야 한다. 심지어는 이것은 아베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외교 실패의 연장선이다. 동맹이라고 믿었던 호주에게 뒤통수를 맞은 굴욕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라며 정치권에 책임을 돌리는 목소리도 녹았습니다. 글로벌 군사 전문 포럼인 디펜스 포럼의 한 서방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호주 호위함 사업의 결과는 매우 상징적이다. 이는 일본 방위산업의 갈라파고스적 특성과 국제협력 능력의 부재를 명확히 보여준다. 반면 한국은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산업 발전까지 고려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방산 강국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의 부상은 우연이 아니다. 수십 년간 끈질기게 투자한 연구개발, 세계 1위 조선업과의 시너지,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수출 지원 정책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호주의 스트래티지스트지는 더욱 직설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은 파트너십을 제안했고 일본은 제품을 팔려고 했다. 호주의 선택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과 같다. 일본의 오채널과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더욱 원색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제는 결함투성일 것이다. 분명 몇 년 안에 바다에서 고장나 호주가 후회하게 될 것. 로비로 이긴 것이 분명하다. 공정한 경쟁이었다면 일본이 진리가 없다와 같은 현실 부정적인 반응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 한국의 조선소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자동화 공장이지만 우리의 조선소는 고령의 기술자들이 힘겹게 일하는 것이다.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든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단순한 패배감의 표출을 넘어 한때 세계를 후령했던 기술 대국 일본이라는 신화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깊은 불안감과 상실감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3. 심층 분석. 승리와 패배를 가른 결정적 차이.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면 양국의 산업 구조와 국가 전략의 본질적인 차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팀 코리아로 불리는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의 승리이며 일본의 패배는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며 경직되고 고립된 그들만의 리그가 자초한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바로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조선업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거대한 선박을 레고 블록처럼 찍어내는 블록 공법, 가상현실과 AI를 이용해 건조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용접과 도장을 자동화하는 로봇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첨단 기술의 요새입니다. 이러한 생산 인프라는 군함 건조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 그리고 품질 균일성을 보장합니다. 반면 일본의 조선업은 1980년대의 영광에 머물러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의 장인 정신에 의존하는 방식은 더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 유출은 산업 기반 자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텔스 설계도를 그릴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약속된 시간과 비용 안에 현시로 만들어낼 대장간이 낡고 병든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개방성과 유연성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업들은 처음부터 호주를 고객이 아닌 동맹으로 대했습니다. 호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춰 기존의 충남급 설계를 과감하게 변경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호주가 원하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이지스 전투체계와 레이더를 통합하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는 우리 기술이 최고이니 그대로 쓰라는 식의 일본의 고자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독자적인 전투 시스템과 기술 표준을 고집하며 국제 협력의 서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고, 이는 동맹국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중시하는 현대 전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의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방산을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해외 세일즈에 나설 정도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 기술 보증, 외교적 노력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이 팀 코리아의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칩니다. 이러한 강력한 추진력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매국에게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국가 대 국가의 굳건한 약속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일본 역시 방산 수출을 육성하려 노력했지만 평화 헌법의 제약과 관료주의적인 의사결정 구조, 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해 한국과 같은 강력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주에서 벌어진 드라마는 단순히 군함 몇 척의 성능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혁신 국가와 과거의 영광에 갇혀 정체된 국가의 운명이 엇갈리는 역사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태평양의 새로운 주인, 위대한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호주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최첨단 함선들이 대한민국의 손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우리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십조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다는 경제적 성과를 넘어섭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신뢰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가장 까다롭고 보수적인 시장으로 알려진 서방 선진국의 방산 시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최첨단 무기 체계를 만들어 동맹국들의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일본의 침몰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기술력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번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 치열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더욱 개방적인 자세로 세계와 협력하며 K방산의 신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도크에서 건조될 호주 호위함들은 단순한 강철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땀과 열정이 빚어낸 자부심의 결정체이며 태평양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이 이 바다를 누비는 그날, 대한민국은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세계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끝없는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승리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가슴 벅찬 대한민국의 이야기,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할 K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K봉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더 큰 자부심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